누가 죽겠어요.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나요? 그게 석동현 변호사가 했다는 그래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 예. 벌금이 문제가 아니고 형사처벌도 형사처벌이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있잖아요. 네. 지금 대략 7억 정도 추정되는데 네네네. 요새 공사비하고 자재값이 올라서 막상 해보면 더 나올 거예요. 네. 진짜 비싸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건설 자재가 많이 비싸졌어요.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서 네. 뭐 대략 한 10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저기에 적어도 형사 입건돼 있는 사람은 다 연대 책임이에요. 손해배상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구속된 시위대가 지금까지 58명인데 이제 법원에 난입해서 집기를 파손했다가 붙잡힌 46명 중에서 10대 청소년을 제외한 44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탄 차량을 가로막고 부순 10명은 전원 구속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들 중 일부가 이제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난입하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무슨 구속 얘기예요? 경찰이 난입하도록 유도를 했다? 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다 뭐 이런 취지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MZ의 집회 문화가 궁금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MZ 네. 젊은이들이 어떻게 집회하는지 뭐 보러 갔다가 나도 흥분하게 돼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진 않아서 근데 공식적으로 어차피 아무 보도가 된 말이나 거는 하는 아무 말입니다. 그러면 국민 저항권을 광화문대로나 이런 데로 행사했다. 갔어야 되는데. 그래요? MG 집회. 네. 하여튼 MZ 집회가 궁금해서 갔다가 가슴이 뜨거워졌다. 네. 그 뒤에 말은 제가 붙인 말이니까 이해를 못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고 국민 저항권을 행사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여러 번 나온 말이긴 하죠. 국민 저항권. 가장 정광훈 말도 안 목사가 되는 했던. 말 중에 그래, 하나죠. 네. 네. 국민 저항권이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지 가볍게만 좀 짚어주시면요. 국민 저항권은 네. 그 헌법과 법률이 이른바 자연법에 어긋나게 그 제정되고 집행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식에 맞지 않는 법률을 만들어 놓고 그걸 막 강제하고 네. 독재 정권이 강압적으로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는 이른바 자연법 사상에서 나온 개념인데 예를 들면 선부인권 같은 건데 그거를 그렇죠. 뭐 제한한다거나 할 때. 네.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의 나치당이 집권했을 때 유대인은 다 독일 언제까지 독일을 벗어나지 않으면 막 잡아갈 거야. 뭐 잡아가서 강제 수용소에 넣어놓고 뭐 가스실 보낼 거야. 그걸 법률로서 제정해 갖고 뭐 집행한다고 할 때 저항권이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은 이게 거꾸로예요. 상황이. 예를 들어서 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성공해서 친위 구테타가 그래서 국회고 뭐고 다 마비가 무력화시키고 되고.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갖고 막 인권을 제약하고 막 잡아넣어 영장 없이 법원에 영장 없이 막 사람들을 체포한다고 할 때 저항할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지 지금 완전 거꾸로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언어 도단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저는 극우 유튜버들이 대한 언론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저 같은 사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예. 대한 언론으로서. 평생 대한 언론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진짜 네. 기가 막힌 주장을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민주화 운동 하는 것처럼 무슨 뭐 열사 뭐 거의 독립운동에 비유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도 마찬가지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민권 운동 한창 막 그 들불처럼 번질 때 로자 파크스가 흑인이지만 미국의 그 버스에 앉지 못하게 하거나 네, 이럴 네. 때 저항하고 이런 것은 인권에 반하는 거다. 평등권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럴 때 쓰는 말을 이 사람들이 폭도들이 갖다가 쓰면서 무슨 저항을 아니 법원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온 국민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느닷없이 가서 오늘 보니까 무슨 방화까지 하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저는 굉장히 그 언어의 오염도 심각하고 언어 도단도 너무 심각해서 이거는 교정부터 해줘야 되겠다. 근데 그들의 네. 사상 그런 얘기를 하게 만드는 어떤 사상적 근거, 논리적 근거를 또 만들어주는 뭐 몇몇 유튜브들 네. 혹은 또 정광훈 뭐 언론인들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사람들도 자신 있게 그 얘기를 막 사람들 앞에서 혹은 뭐 막 카메라 앞에서 그러니까. 떳떳하게 하는 걸 보면 제일 오염된 단어들이 국민 저항권도 그렇고 화요일 날 나왔던 네. 철 들고 나서 뭐 자유민주주의의 뭐 뼛속까지 뭐라 그랬던가 네, 평생 자유민주주의도 엄청 신념, 오염돼 신념.
심각하게 오염돼가 하고 있고 맞아요. 뭐 네. 아무 말 대잔치예요 요새. 정말 네, 요즘 일부 대기 오염도 피의자들이- 심한데 네. 언어 오염도 심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일부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영장실질심사 갔을 때는 손을 빌면서 선처를 바라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랬다고 그래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그 배후가 누구냐, 뭐 이제 서로 장경태 의원하고 석동현 변호사하고 고소고발전이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윤상현 의원이나 석동현 변호사나 매우 의심스럽죠. 그날 만약에 월담을 한 17명에 대해서 본인이 강남서장으로부터 훈방조차 한다라는 확약을 받지도 않아 놓고 거기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그냥 뭐 선처를 바란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경찰 설명에 따르면. 네. 그런데 곧 풀려날 거야. 그러니까 쫄지 말고 다 해도 돼. 이런 걸로 청소년들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폭력의 강도가 좀 심해지고. 강도가 훨씬 더 세졌다는 것이고, 그런 걸 보면 윤석열 의원 당시 그때 왜 그런 판단을 한 것인지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폭동에 관련해서는 무슨 그 민사의 영역이 아니에요.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징역 1년에서 10년입니다. 소요죄만, 일반 소요죄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네. 그런데 무슨 내가 벌금을 대신 내줘요. 그건 불가능. 벌금형이 없는데 어떻게 벌금을 대신 내준다는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이제 쭉 추적한 바에 따르면 1월 19일 새벽 1시에 마포경찰서 하고 서부지법에서 400m 떨어진 지점의 어떤 호프집에 네.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인들과 함께. 근데 이제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은 네. 지역 뭐 어르신들을 만났다. 그런데 장경태 의원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석동현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젊은이들이에요. 물론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네, 조금 네. 중년의 이제 또래로 보이는 분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새벽 1시에 그 시간에 왜 거기 가 있었는지 뭐 이건 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거기 들어갔던 청년들이 다른 층들에 대해서는 송계 정도가 경미한데 네. 유독 7층 영장 전담부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 가냐. 물론 네. 지금 안내판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영장 전담부라고 딱 써 있지 않다. 저도 가본 지가 오래돼서 헷갈리는데 가봐야겠다. 당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7층에 영장 전담 판사가 있는 줄 알고 그렇죠. 그 방이 있는 줄 알고 실제로 어떻게 그 판사를 막 찾으러 다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그래서 찾으러 다녔던 사람이 또 전광훈 목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7층 판사 집무실을 문을 발로 차는 걸 이제 저희 JTBC가 찍었는데, 네. 네, 그거 이제 손괴 및 침입 혐의를 받은 이제 그래서 구속영장이 이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이 이모 씨가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였다라는 이제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2030 청년들이 많다, 뭐 과반 50몇 %가 넘는 게 이 젊은 청년들이다. 그러면서 뭐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극우가 된 젊은 세대 뭐 2030 이렇게 분석 기사도 쓰고 하던데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MBC 보도에 따르면 특정 교회 교도들이 많다. 그게 바로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교도들. 이고 저분 네. 같은 경우에는 특임 전도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련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무슨 전도사가 저렇게 문을 풀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들어가. 누가 무서워 죽겠어요.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나요? 그게 그날? 석동현 변호사가 했다는 그래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 예. 벌금이 문제가 아니고 형사처벌도 형사처벌이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있잖아요. 네. 지금 대략 7억 정도 추정되는데 네. 예. 요새 공사비하고 자재값이 올라서 막상 해보면 더 나올 거예요. 네. 진짜 비싸졌어요. 맞아요. 건설 자재가 많이 비싸졌어요.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서 네. 뭐 대략 한 10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저기에 적어도 형사 입건돼 있는 사람은 다 연대 책임이에요. 손해배상의 액수에 대해서는 아, 그래요? n분의 1이 아니에요. 집행할 수 있으면 그 사람부터 집행하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돈이 많고 나머지는 돈이 없어. 예.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한테 전액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니들끼리 책임 분다면 니들끼리 알아서 해. 네가 구상을 하든지 다른 공범들한테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연대 그래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연대 책임이에요. 근데 내가 대신 벌금 내줄게 들어가 했으면 그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10억 정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래나? 아니 이제 실로 유튜버의 시대인 게 이 이형석 전도사라는 특임 전도사라는 네. 이모 씨가 자신의 유튜브에 17일에 올렸다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또 보여드리면 또 나가실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애국 운동하면서 벌금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경고장을 받아가지고요. 간단히 말하면 위험해요. 위험한 상태예요. 저는 근데 또 다시 감옥을 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이제 그 서부지법 들어가기 전이에요. 전이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네. 사랑제일교회 입장을 또 전달을 안 해드리면 연락 오니까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라는 게 이제 사랑제일교회 입장이고요. 네. 사랑제일교회는 광화문 국민대회 집회의 주체도 아니고 폭력을 유도하거나 지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일단 이야기는 한 상태예요. 선긋기 나가요? 네, 근데 이제 네. 이 사람을 잡게 되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네. 뒤에 배우가 있는 것인지 단독 행동인지는 알 수 있게 되겠죠. 이 사람이 전에도 뭐 폭력 관련해서 또 일이 좀 있었던 모양이군요. 네네. 네, 그 사랑제일교회 예전에 그 뭐 명도 집행 과정에서 막 굉장히 저항이 심했었잖아요. 거의 뭐 진짜 500억도 부족하다 그래갖고 네. 집행 거부하고 그럴 때 말밖의 성역이었던 사람. 정말 그 돈. 근데 저는 매우 심각한 게 이 예. 사람이 애국 운동하면서 벌금 나온 것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애국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착각하진 않겠죠. 하는 말이죠. 그냥 그냥 말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그렇게. 거죠. 말씀하신 언어 도단의 이제 일환 아닐까 싶은데. 아니 진짜 너무 심한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본인이 하면 또 이게 다 애국 행동으로 그렇죠, 또 그렇죠. 예, 우리도 그렇게 다, 생각할 수는 예. 있으니까. 야. 네. 자, 여튼 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랑제일교회 입장까지 저희가 좀 전해 드렸고요. 네. 예, 다음.